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뉴스는요.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문준용 씨 취업특혜 증거 조작 사건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밝혔고 국민의당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순사가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의 검증 시스템은 증거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습니다. 저희 당이 진상조사로서 밝혔던 사실관계와 오늘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는 한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 어린 국민과 피해자격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준용 씨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지도부는 무혐의다. 이런 결론이 일단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들은 소리 지난 3일에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관영 의원 목소리하고 뒤에는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대국민 사과하는 목소리였는데요. 오늘 검찰이 내린 결론은 안철수 전 의원, 박지원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은 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수석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그리고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앞서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가 됐었고 이유미 씨 남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까지 보면 총 5명이 지금 사법 처리가 되는 셈이죠.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판단한 거죠? 이것도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거의 이제 인정이 된 셈인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로 자료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를 통화를 통해서 했을 뿐이고 바이버로 보낸 자료도 실제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조작 사실을 이 박지원 의원이 인지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랬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요. 이런 사실들은 박지원 의원과 이 비서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해서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증언하거나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다면 소환 조사를 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용주 의원 또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한 건가요? 당시에 이용주 의원 사무실이 공명선거 추진단의 사무실로 쓰였고 따라서 이용주 의원 그 의원실의 직원들이 이 검증 관련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조작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하고요. 또 이용주 의원 본인은 5월 4일에 권양숙 여사가 여기 연루됐다 이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단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후에 검증 과정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게 검찰의 설명이고요.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뭐 찾아가서 5분간 면담했다. 이 얘기가 나온 거 외에는 어떤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행에 관계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증거 조작 부분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인 거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고발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증거 조작 이 문제를 수사한 수사팀이 이 문제도 계속 수사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죠? 그러니까 오늘 수사 발표와 관련자 기소 그리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다시 사과가 있었어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유미 씨하고 그 동생이 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다툼도 없고요. 이 두 사람은 일찌감치 기소가 됐고 이 두 사람 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실천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하고 김성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알면서도 이게 폭로를 강행한 거 아니냐. 이 세 사람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두고서 뭐 큰 시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자기 혐의 부인을 하지만은 큰 틀거리 자체에서는 큰 시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일단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한 거잖아요. 동생을 그렇죠. 데리고 예. 당의 관여는 없어요. 조작할 때까지는 이건 뭐 검찰, 이유미 씨, 국민의당 측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거냐? 조작해와라. 처음에 이유미 씨 쪽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예.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켰다,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이 씨가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 지시했다는 진술은 그렇죠. 없었다. 예.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몰랐어도 그 바로 한 다음 날부터는 조작인 것을 알아차린 정황이 있는데 그냥 사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까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 공명선거 실천단에다가 이유미 씨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 그래서 신빙성을 더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왜 불구속 기소냐? 예.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말한 걸 믿었다라는 거고, 요 자체는 이제 검찰도 깨지를 못했는데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가지고 온 것도 허술하다는 거를 알았다라는 이제 방증들이 뚜렷하다. 이 정도인데도 검증을 제대로 못했겠냐? 그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다. 그래, 로 해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허술하면 더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죠. 그 후에 폭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네. 맞는데 좀 허술하네? 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했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책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알았다 몰랐다의 다툼은 있는데 요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는 알겠어요. 다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윗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 정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만. 법적 책임은 거죠. 그러니까. 예, 바로 윗선이 이용주 의원인데 그 당시 실천 단장했죠. 이 의원도 이 사안의 검증과 폭로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검찰이 못 찾았고, 더 윗선 말하자면 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이지만은 검찰이 오늘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를 만든 사람, 그리고 허위인지 안 사람까지가 죄라는 거죠. 네. 또 미심쩍음데 철저 검증 안 하고 유포시킨 사람. 네, 그까지가 이제 거기까지. 공명선거 실천단 쪽인 거죠.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이러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뭐 그나마 한숨 돌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의 다툼하고 별개로 요 큰 틀이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만 제기할 게 없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기류가 뭐 검찰을 비난한다거나 뭐 정치적 수사다 이러진 않았어요. 예. 네. 오늘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를 맞습니다. 했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플러스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그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도 참여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같이 고개를 숙이고 그랬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당이 내상을 크게 입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법원의 다툼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소된 것만큼이냐 그거보다 작냐 이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뭐 더 새롭게 나올 건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리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는 건데 8월 27일이 전당대회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국면에서 벗어나려면은 뭔가 새로운 비전과 이제 뭐 틀거리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 꼬리표 계속 따라가게 될 겁니다. 예. 책임론 공방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살짝 나오다가 지금은 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당대회에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뭐 누가 잘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이 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당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이제 그렇죠.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내부에서는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용주 의원, 뭐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 출마한다면 그렇죠. 그런 혹시 분들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예. 출마 안 할 것으로 지금 예. 보여지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의당이 뭔가 새로운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맞습니다.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증거 조작 부분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인 거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고발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증거 조작 이 문제를 수사한 수사팀이 이 문제도 계속 수사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수사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다 몰랐다의 다툼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는 알겠어요. 다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윗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 정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만. 법적 책임은 거죠. 그러니까. 예, 바로 윗선이 이용주 의원인데 그 당시 실천 단장했죠. 이 의원도 이 사안의 검증과 폭로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검찰이 못 찾았고 더 윗선 말하자면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이지만은 검찰이 오늘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를 만든 사람 그리고 허위인지 안 사람까지가 죄라는 거죠. 네. 또 미심쩍은데 철저 검증 안 하고 유포시킨 사람. 네, 그까지가 이제 거기까지. 공명선거 시천단 쪽인 거죠.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지 않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그나마 한숨 돌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의 다툼하고 별개로 요 큰 틀이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 제기할 게 없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기류가 검찰을 비난한다거나 정치적 수사다 이러진 않았어요. 예. 네. 오늘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를 맞습니다. 했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플러스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그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도 참여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같이 고개를 숙이고 그랬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당이 내상을 크게 입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되고 예. 당의 관여는 없어요. 조작할 때까지는. 이건 네. 검찰, 유미 씨, 국민의당 측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거냐? 조작해와라. 처음에 유미 씨 쪽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켰다.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이 씨가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 지시했다는 진술은 그렇죠. 없었다. 예.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몰랐어도 바로 한 다음 날부터는 조작인 것을 알아차린 정황이 있는데 그냥 사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까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 공명선거 실천단에다가 유미 씨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 그래서 신빙성을 더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왜 불구속 기소냐? 예.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말한 걸 믿었다라는 거고, 요 자체는 이제 검찰도 깨지를 못했는데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가지고 온 것도 허술하다는 거를 알았다라는 이제 방증들이 뚜렷하다. 이 정도인데도 검증을 제대로 못했겠냐? 그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다. 그래, 로 해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허술하면 더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죠. 그 후에 폭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네. 맞는데 좀 허술하네? 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했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책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행에 관계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증거 조작 부분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인 거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고발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증거 조작 이 문제를 수사한 수사팀이 이 문제도 계속 수사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수사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수사 발표와 관련자 기소 그리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다시 사과가 있었어요.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유미 씨하고 그 동생이 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다툼도 없고요. 이 두 사람은 일찌감치 기소가 됐고 이 두 사람 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실천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고 김성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알면서도 이게 폭로를 강행한 거 아니냐. 이 세 사람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두고서 뭐 큰 시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자기 혐의 부인을 하지만은 큰 틀거리 자체에서는 큰 시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일단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한 거잖아요. 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뉴스는요.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문준영 씨 취업특혜 증거 조작 사건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밝혔고 뭐 국민의당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순사가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의 검증 시스템은 증거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습니다. 저희 당이 진상조사로서 밝혔던 사실관계와 오늘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는 한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 어린 국민과 피해자격인 문재인 대표 그리고 문준용 씨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지도부는 무혐의다. 이런 결론이 일단 나오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들은 소리 지난 3일에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관영 의원 목소리하고 뒤에는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대국민 사과하는 목소리였는데요. 오늘 검찰이 내린 결론은 뭐 안철수 전 의원, 박지원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은 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수석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그리고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앞서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가 됐었고 이유미 씨 남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까지 보면 총 5명이 지금 사법 처리가 되는 셈이죠.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판단한 거죠? 이것도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거의 이제 인정이 된 셈인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로 자료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를 통화를 통해서 했을 뿐이고 바이버로 보낸 자료도 실제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조작 사실을 이 박지원 의원이 인지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랬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요. 이런 사실들은 박지원 의원과 이 비서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해서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증언하거나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다면 소환 조사를 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용주 의원 또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한 건가요? 당시에 이용주 의원 사무실이 공명선거 추진단의 사무실로 쓰였고 따라서 이용주 의원 그 의원실의 직원들이 이 검증 관련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조작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하고요. 또 이용주 의원 본인은 5월 4일에 권양숙 여사가 여기 연루됐다 이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단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후에 검증 과정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게 검찰의 설명이고요.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뭐 찾아가서 5분간 면담했다 이 얘기가 나온 거 외에는 어떤 관련성도